안녕하세요. 주식 수준 레전드TV입니다. 세력에 있는 종목 스윙 중장기 레전드를 분석해드린 채널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시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그리고 후원도 해주시면 이 채널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한테 금리 인하가 이제 하게 되죠. 그러면 금리 인하를 할 때 어떤 식으로 전략을 짜서 주식을 수익을 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한테 요거를 좀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가 올 때 역대 어떻게 움직였는지 지수들이,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요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그거를 설명드리기 전에 저는 지금 바이오를 보라고 말씀을 좀 계속 드렸습니다. 주말에도 바이오를 봐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유한양의 오스코테 궁금하신 분들 보셔라. 단기 전략도 이렇게 짜드려서 단기 전략 이렇게 갔죠. 그리고 향후 GI 이노베이션도 관심을 가져라. 유한양행이랑 같이 맞물려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었죠. 그리고 바이오의 기준이 되는 종목은 삼성바이오로직스다. 예전부터 분석을 해드려서 큰 수익 드렸죠. 80만원부터 해드렸습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바이오를 봐야 된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여기서 단기 전략으로 21선 이탈하지 않으면 간다라고 해가지고 21선 찍고 갔죠. 아무튼 수익 축하드리고요. 저는 이거 5월달부터 여러분들한테 해드렸죠. 아무튼 요거 수익 축하드립니다. 지금은 여러분들 이제는 여기서 이렇게 털고 개미들한테 기회를 주기보다는 확실한 호재가 있기 때문에 한번 털고 그냥 위로 올려치면서 개미들을 다 이렇게 위에 쌓아 놓았던 개미들 물량을 다 먹고 이렇게 전고점을 뚫고 가는 그런 선택을 했습니다. 세력들이 밑에 눌렸다 가기에는 호재 뉴스가 너무 강력하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익절가를 이제 높여 가시면서 즐기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 기준봉들이 생기는 거 기준에 대비해 가지고 매일 전략을 세우시면서 수익을 확대하는 그런 즐거움을 즐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뭐 오스코텍이라 했는데 GI 이노베이션도 유한양행과 같이 맞물려 있는 주식이라는 거 저는 설명드렸습니다. 그게 궁금하신 분들은 요거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8월 22일 요거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리고 뭐 지금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뭐 이런 것들 다 분석을 해드렸죠. 그리고 코리아 FT 이런 것들도 단기적으로 다 해드렸는데, 아무튼 지금은 바이오를 봐야 된다. 여기까지만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전략은 항상 코스피를 봐야 된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주도대장주 이런 것들 몇몇 종목들 빼고는요, 지금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더 안전하다는 거 몇 번이고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앞으로 금리 인하가 온다라는데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나, 이거를 보셔야 되고요. 금리 인하의 최대 수혜주는 바이오다라는 거를 끊임없이 저는 작년서부터 계속 말씀드렸다는 거, 요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도 대장 섹터가 바이오가 될 확률이 꽤 높아졌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렸죠. 2월 달에도 금리 인하는 상수다. 이렇게 눌린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저는 계속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쭉쭉쭉쭉쭉 올라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앞으로 우리가 금리 인하를 시행을 했을 때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나, 요거를 좀 한번 보는 시기를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주가하고는 좀 다르다는 점은 요거는 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차트를 기본적으로, 지수 차트를 기본적으로 비교해 가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미국의 금리입니다.
여기 1972년서부터 이렇게 있는데 여기부터 보는 게 좀 요즘 근래의 금리를 보는 게 낫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서 2000년도부터 여기가 지금 2000년 12월 달이거든요. 요게 금리 인하 시작한 게 요게 금리 인하 시작한 게 2000년 12월부터입니다. 2000년 12월에는 어땠나? 요거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차트를 한번 보면은요. 여기서 보시면은 자, 먼저 나스닥을 보는데 나스닥은 요거를 좀 보기 힘든 게 여기에서 IT 버블이 있었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허수적인 차트가 있기 때문에 요거보다는 나스닥보다는 다우 차트를 좀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우로 한번 본다라 그러면은 다우로 차트로 보겠습니다. 그러면 2000년 12월 달에 한번 보겠습니다. 2000년 12월 달. 2000년 12월 달에 여기에서 이렇게 금리 인하를 했지만은 이렇게 한번 눌리고 나서 이렇게 상승을 했었고요. 이렇게 눌렸다가 상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면은 2007년도 7월 달이죠. 여기가 2007년도 7월 달 정도 됩니다. 그래서 2007년도 7월 달 그리고 여기는 2019년도 7월 달 이렇게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2007년도 7월 달에 여기에서 2007년도 7월 달에 여기에서 금리 인하를 했었는데요. 지금 여기서도 이렇게 급락이 나왔습니다. 근데 요거는 모기지론 사태로 인해서 지금 이렇게 급락이 나온 거죠. 이것도 또 특징적인 사항은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이렇게 올라갔다라는 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2019년 7월 달입니다. 2019년 7월 달인데 여기에서도 2019년 7월 달에 여기에서 금리 인하를 했는데 지금 여기에서 코로나가 발생이 되면서 이렇게 또 급락했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올라오는 차트 흐름이 나왔었다라는 걸 역대적으로 보면은 금리 인하를 한 이후에 무슨 일이 한 번씩은 생긴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금리 인하가 된다라 그러면은 한 번 정도는 뭔가 이렇게 내려 꽂을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다. 요거를 좀 참고적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거는 여기에서 금리 인하를 했지만 한번 눌렸지만 올라갔고요. 또 여기에서도 물론 여기에서는 또 모기지론 사태로 인해서 여기에서 급락이 나왔지만 장기적으로는 또 이렇게 한번 올라간다는 거죠. 그리고 또 보시면은 여기 2019년에도 이렇게 금리 인하를 단행이 했지만 요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급락이 나왔지만 다시 한번 이렇게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얘네들을 이렇게 차트를 보면 중장기적으로 얘는 이렇게 상승을 한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베팅을 함에 있어서 지금 앞으로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이렇게 급락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다. 이거를 좀 암시를 할 수 있는 차트들이지 않나 지금.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급락이 나왔다가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올라갈지 아니면 여기에서 뜨뜻미지근하게 이렇게 조정이 좀 나왔다가 이렇게 올라갈지 그거는 아무도 모릅니다. 자, 그런데 이 한 가지 더 요소가 있습니다. 금리 인하를 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 대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미국 대선을 보시면은 역대급으로 미국 대통령이 바뀐 이후로는 돈을 풀었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를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금리 인하로 인해서 한번 이렇게 경기 침체가 왔기 때문에 이렇게 금리 인하를 하고 이렇게 급락이 나온다라는 거 요거 한번은 생각해 볼 변수고요. 그런 다음에 항상 금리 인하 이후에 이렇게 급락이 한 번씩 나왔다라는 거 요거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미국 대통령이 이렇게 당선이 되거나 그러면 돈을 풀어서 경제 상황을 호전시키기 위해서 돈을 푼다. 그래서 이렇게 주가가 부양하기 시작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거는 앞으로 이렇게 금리 인하가 됐을 때 이렇게 했다가 그냥 갈지, 요거는 아무도 모릅니다. 미국 대선으로 인해서 돈을 그냥 갈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은 기대감 때문에 올랐지만 여기에서 한번 이렇게 내려 꽂는 그런 차트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도 대비를 해야 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뭐예요? 여기에서 조금 이렇게 예를 들어서 현금 비중을 한 60% 정도 이렇게 가지고 가시고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내려 꽂을 때 한번 여기에서 또 한번 분할 매수 이렇게 가져간다라 그러면은, 그러면 중장기적으로 미국 대선이 이제 끝나고 나서 2025년 뭐 중반이나 또 상반기나 요쯤 됐을 때 얘네들이 한번 이렇게 또 전고점을 뚫고 시세가 나오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다는 거는 제 개인적으로는 한번 이렇게 다시 내려갔다가 또 전고점을 뚫고 가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중요한 이슈는 금리 인하는 상수다. 그렇기 때문에 올라는 간다. 그런 다음에 금리 인하가 나온 이후에는 얘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내려 꽂을 수도 있다라는 거. 여기에서 여기처럼 2019년 7월처럼 그냥 올라갈 수 있지만은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얘가 어떻게 올라갔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여기를 내려 꽂지 않고 그냥 올라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그냥 모두 다 팔고 내려올 것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현금 비중을 뭐 예를 들어서 90%까지 가져갈 필요는 없지 않을까. 왜냐하면 아무도 모릅니다. 이렇게 올라간다는 걸.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느 정도 비중을 갖고 가시고 그 다음에 내려올 것도 좀 생각을 하시면서 분할 매수 전략이 어떨까라고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중장기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우상향 추세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은 아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그리고 후원도 해주시면 이 채널 지속적으로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